그 건물 제가 인수했습니다. 임대료를 3배로 올릴 예정이니 이번 달 내로 나가주세요. 2024년 1월 한 거실에서 터진 폭탄 같은 선언.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던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은 장인 김철호. 그는 10년 넘게 자신의 식당에서 배달과 설거지를 하던 사위 박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자네 어디 가서 돈 좀 빌려와 보게. 하지만 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그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장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반지하. 습기가 차오르는 좁은 방에서 한 남자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름은 박민수, 32살. 고졸학력에 변번한 직장 하나 없는 그가 이곳에 살게 된 건 3년 전 처갓집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장 딸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내 지혜는 착했지만 처가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장인 김철호는 민수를 보며 말했죠. 학벌도 없고 돈도 없지만 우리 딸이 좋다니 어쩔 수 없지. 대신 우리 식당 일 열심히 해야 하네. 자네는 우리 집 머슴이나 다름없으니까. 민수는 그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10년. 민수는 장인이 운영하는 철원의 정식 주방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 설거지, 청소, 배달.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정작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습니다. 자네, 월급은 나중에 식당 넘겨줄 때 다 보상해주네. 지금은 가족인데 뭐 그런 걸 따져? 장인의 말은 늘 그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정당화했죠. 처제 지은이는 더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그녀는 명절 때마다 민수를 비웃었습니다. 형부는 참 신기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언니한테 장가온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식당이 있어서 그런가? 가족 모임에서 민수는 늘 구석자리였습니다. 심지어 밥상도 따로 차려졌습니다. 자네는 주방 일하는 사람이니까 주방에서 먹는 게 편하겠지? 장모의 말에는 언제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수는 참았습니다. 아내 지혜가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겐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배달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있었고 건설사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으며 민수는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부동산 경매책을 읽었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은 핸드폰으로 주식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서는 유튜브로 재테크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 4시간.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민수가 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아껴 모은 돈이 겨우 3천만 원.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단골 손님인 건설사 부장이 술에 취해 흘린 한마디. 내년에 이 동네 재개발 확정이야. 아직 발표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끝났어.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식당 주변 지도를 펼쳐놓고 밤새 분석했습니다. 어느 땅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개발 구역 안에 들어갈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식당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낡은 단층 건물과 그 땅. 30평 남짓한 대지에 반쯤 무너진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세는 2억. 민수는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메웠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이었습니다. 장인은 그 사실을 알고 비웃었습니다. 자네 미쳤나? 그 허름한 땅을 2억이나 주고 샀다고? 그거 10년 뒤에도 2억이야.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식당이나 열심히 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023년 재개발 구역이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민수가 산 땅은 핵심 상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시세가 10배 뛰었습니다. 2억이 20억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상금을 받아 인근 상가 건물 2채를 더 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인의 식당이 입점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원래 건물주가 세금 문제로 급매물로 내놓은 것을 민수가 재빠르게 인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물론이고 아내에게도. 그는 여전히 식당에서 배달을 다니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에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건물주 변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통지. 새로운 건물주는 임대료를 3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그는 여기저기 손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지인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장인은 결국 사위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2024년 1월 장인의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장인은 민수를 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디 가서 돈 좀 빌려와 보게. 친구든 지인이든. 우리 식당이 쫓겨날 위기야. 자네도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잖아. 이 식당 망하면 자네도 끝이야. 민수는 고개를 들어 장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숙였던 고개를 처음으로 당당히 들어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 건물 말씀이시죠? 그래. 새로 들어온 건물주가 미쳤어. 임대료를 3배나 올리겠다니. 자네 아는 사람 없나? 돈 좀 빌릴 수 있는.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 제가 인수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그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임대료를 3배로 올릴 예정이고 만약 이번 달 내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다른 세입자를 들릴 겁니다. 이미 대기자가 여럿 있습니다. 장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 자네가? 어떻게? 자네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산 땅 기억하시죠? 장인어른께서 10년 뒤에도 2억이라고 하셨던 그 땅. 그게 20억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이 건물 포함해서 상가 3채를 샀습니다.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한테.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씀드렸으면 믿으셨을까요? 10년 동안 장모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식구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밥상도 따로 차려주셨고 명절 때마다 주방에서 밥 먹게 하셨죠. 처제 지은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매형,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오해 아닙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저를 학벌 없는 매형이라고 늘 비웃었죠. 명문대 나온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하지만 대학 간판이 밥 먹여줍니까? 당신 월급 600만 원이죠? 제 월 임대 수입이 3천만 원입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새로운 임대 계약서입니다. 임대료는 현재의 3배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서명하시면 됩니다. 장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민수는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머슴처럼 부렸던 그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학벌이든 돈이든 외모든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건물주가 된 것처럼 세상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임대료로 책정한 계약서입니다. 세배가 아니라 기존 임대료 그대로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최저시급 이상을 주시고 제대로 대우해 주세요. 저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요. 장인은 서류를 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장모도 처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배달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건물주가 되었어도 오만하지 않았고 돈이 생겼어도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지혜는 남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민수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만은 날 믿어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장인의 식당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주방 직원들의 월급이 올랐고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매달 초하루 장인은 민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민수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람을 외모나 학벌, 현재의 처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의 머슴이 내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이 생겼을 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